그의 거친 손길이 내 살을 파고들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숲속 깊은 어둠 속에서 기름장수 정배의 술 취한 숨결이 내 목덜미를 태우고 그의 소나귀에 내 의지가 꺾여갈 때 나는 알았죠. 언젠가 반드시 그 순간의 치욕을 갚으리라고. 그날 밤 도끼 어린 술잔을 그에게 건넸을 때 내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눈앞에서 그의 생명이 꺼져가는 동안 내 가슴 속에선 묘한 해방감이 일었죠. 이것이 과연 죄일까요? 아니면 정의일까요? 모든 것은 병든 남편을 살리려던 한 여인의 절실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을 뿐인데. 제 이름은 강수연이에요. 가난하지만 평온했던 내 삶은 민이 병에 걸린 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네요. 강민 씨와의 첫 만남은 아직도 선명해요. 마을 축제에서 그의 수줍은 미소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우리는 사랑에 빠져 혼인했고 처음 3년은 정말 행복했답니다. 민은 성실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가슴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 민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 여겼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더니 결국 자리에 눕게 됐죠. 수연아,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그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창백한 얼굴과 마른 몸을 보며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네요. 마을 의원의 약도 소용없었고 날이 갈수록 그의 상태는 악화됐어요. 밤마다 그의 차가운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지요. 때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고 하늘을 향해 소리쳐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민을 구할 수 있을지.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네요. 민의 병세는 더 깊어졌어요. 이젠 음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말조차 힘겹게 하는 모습에 내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죠. 그의 시린 손을 잡고 있으면 민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되어서. 그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죠. 그 앞에서 무너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내가 방법을 찾을 테니 조금만 더 참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절망이 깊어갔어요. 마을 의원들은 모두 손을 들었고 약값으로 재산도 거의 다 써버렸네요. 그런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내 귀를 사로잡았어요. 산 너머 마을에 신기한 노파가 있다더군. 사람들 말로는 그분이 보지 못한 병도 단번에 알아내고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친다는구먼. 귀가 쫑긋해졌죠. 허튼 소문일지 모르지만 이미 모든 방법을 시도해본 나로선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네요. 그날 밤 오랜만에 꿈꾸듯 잠들었어요. 꿈에서 미는 건강한 모습으로 밭을 갈고 있었죠. 너무 생생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현실과 꿈의 차이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침 일찍 민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결심을 고했어요. 노파를 찾아 산 너머로 갈 거예요. 반드시 약을 구해올게요. 민은 희미한 눈빛으로 날 바라봤어요. 걱정과 애정이 깃든 눈빛이었죠. 너무 위험해. 수연아, 가지마. 하지만 내 결심은 이미 굳혔습니다. 작은 보따리에 며칠분의 음식과 남은 돈을 담고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에게 민을 부탁드렸지요. 꼭 돌아올게요. 그때까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어요. 약속해요. 출발하는 내 뒤에서 민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눈물을 참으며 앞만 보고 걸었어요. 북쪽 산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날카로운 돌들과 가파른 오르막이 계속됐지만 민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냈죠. 그의 창백한 얼굴, 마른 손, 그리고 희미한 미소가 내 걸음을 재촉했네요. 조금만 더. 반드시 민을 살릴 방법을 찾을 거야.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잠시 쉬어갔어요. 작은 개울가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죠. 민이 좋아했던 멸치볶음과 김치를 보니 그리움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다시 건강해진 민과 함께 식사할 날을 상상하며 음식을 먹었어요. 오후가 되자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비가 올 징조였죠. 걸음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숲이 우거진 길을 지날 때 누군가 날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네요. 해가 산 너머로 기울 무렵 저 멀리 마을이 보였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드디어 도착했다는 생각에 지친 다리에 힘이 다시 돌아왔네요.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신기한 듯 날 바라봤어요. 용기를 내어 한 노인에게 물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이 마을에 노파가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노인은 날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동쪽 끝,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초가집에 계시지. 하지만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네.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 방향으로 향했어요. 마을을 가로질러 걸으며 이곳이 우리 마을보다 더 궁핍해 보인다고 느꼈네요. 사람들 옷은 낡았고 아이들은 야위어 보였죠. 드디어 느티나무가 보였어요. 그 아래 초가집은 소박했지만 정갈했네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두드렸어요. 들어오시게.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은 어둑했지만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구석에 앉아있는 노파가 보였네요. 그녀는 날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멀리서 왔구나, 딸아. 놀랐어요. 내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죠. 네. 제 남편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어요.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했네요. 노파는 날 가만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남편의 병. 깊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죠.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졌네요. 마침내 그녀가 눈을 떴어요. 그 눈빛은 깊고 현명해 보였죠. 내 남편의 병은 내가 친정에 다녀오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의아했어요. 그저 친정에 다녀오는 것만으로 민의 병이 나을 거라고요. 하지만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니 조심하게. 그리고 이걸 가져가거라. 그녀는 작은 주머니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이상한 향의 약초였죠. 이건 무슨 약초인가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저 소중히 간직하고 내 직감을 믿어라.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듯 했네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가장 빠른 길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게. 마지막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슨 의미일까? 하지만 지금은 서둘러 친정으로 가야 했죠. 미는 지금도 고통 속에 있을 테니까요. 주막에서 아침을 간단히 먹고 친정으로 가는 길을 택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넓은 우회로로 사흘이 걸리지만 안전하고 다른 하나는 험준한 산길로 하루면 도착하지만 위험하다고 했죠. 가장 빠른 길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게. 노파의 말이 떠올랐지만 민의 얼굴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고민 끝에 산길을 택했네요. 시간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조심하시게. 그 길엔 맹수도 출몰하고 산적들도 있다고 하네. 마을 노인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결심을 굳혔어요. 민을 살리기 위해선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산길로 들어서자 울창한 숲이 날 반겼어요. 처음엔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숲은 어두워졌네요. 발밑에 돌과 뿌리들이 걸음을 어렵게 했어요. 오후가 되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네요. 비가 올 징조였어요. 서둘러야 했죠. 급한 마음에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네요. 으르렁.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맹수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바람 소리?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더 서둘렀죠. 갑자기 나무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다행히 그건 작은 사슴이었어요. 날 잠시 바라보더니 숲속으로 사라졌네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계속 걸었어요. 해가 산 너머로 기울자 주위는 더욱 어두워졌네요. 이젠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함이 커졌지만 계속 나아가야 했죠. 민을 생각하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앞에서 사람 형체가 나타났어요. 놀라 뒤로 물러섰죠. 이 산길을 여인이 홀로 지나가다니 무섭지도 않소.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서서히 다가왔고 희미한 달빛에 그의 얼굴이 드러났네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사내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죠. 누구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내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왠지 소름 끼치게 느껴졌네요. 내 이름은 정배라고 하오. 정배는 날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렇게 위험한 길을 혼자 왜 오셨소? 특히나 해가 지고 어두워진 시간에. 저는 친정에 급히 가야 해서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네요. 그렇군.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소. 이 앞으론 더 위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 오두막에서 하룻밤 쉬어가는 게 어떻겠소? 그의 말투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어요. 본능적으로 자리를 피하려 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둘러야 해서요. 돌아서려는 순간 정배의 거친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마치 쇠사슬로 묶인 듯한 감각이 전해졌네요. 고통스러운 비명이 목구멍에서 터져나왔어요. 놓으세요. 제발. 내 목소리는 떨렸고 숨은 가빠졌어요. 정배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려 몸부림치는 동안 그의 거친 손톱이 내 피부를 파고들었죠. 따끔한 통증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네요. 가만히 있어. 나도 외로운 몸이요. 같이 살아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낮고 끈적하게 변했어요. 숨결이 내 귓가에 느껴질 만큼 가까이 다가왔고 그에게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내 코를 찔렀네요. 등골이 오싹해지고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공포가 물결처럼 온몸을 감쌌어요. 심장은 터져나갈 듯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네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그의 힘은 마치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 같았어요.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거친 손가락이 옷자락을 움켜쥐었네요.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나의 절박한 외침이 적막한 숲속으로 흩어졌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어요. 정배는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띠며 날 풀숲으로 끌고 갔죠. 가시풀이 내 맨발을 핥히고 옷자락은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졌네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동안 머리카락이 그의 단단한 손에 붙잡혀 머리가 뒤로 젖혀졌어요. 온 힘을 다해 그의 얼굴을 핥히고 발로 차고 몸을 비틀었지만 그의 완력에는 역부족이었네요. 그가 날 땅으로 밀쳤을 때 등에 전해지는 차가운 땅의 감촉과 코를 찌르는 흙냄새가 현실감을 더했어요. 절망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의 방망이가 제 몸속으로 들어올 때 저는 큰 충격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민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의 약한 미소, 떨리는 손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수연아, 조심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네요. 미안해, 민아. 내가 너무 무모했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순간 저 멀리서 수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이 길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았죠. 정배의 주의가 잠시 흐트러진 그 찰나,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의 발을 밟고 손을 뿌리쳤네요. 악! 정배가 비틀거리는 사이 나는 수레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뒤에서 정배의 욕설이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숲을 헤치며 달렸네요. 가시나무에 옷이 찢기고
얼굴이 긁혔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어요. 마침내 수레가 보였네요. 노인 한 분이 소를 몰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나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죠.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수레를 멈추었어요. 아이고, 왜 이러시오? 무슨 일이 있었소? 뒤를 돌아보았지만 정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네요. 아마도 수레를 보고 도망간 모양이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제발, 저를 친정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내 상태를 보고 즉시 수레에 태워주었어요. 온몸이 떨렸네요. 아직도 정배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전했죠. 노인의 수레를 타고 가는 내내 몸은 떨리고 마음은 불안했어요. 정배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네요. 그의 음흉한 눈빛, 거친 손길, 그리고 그 말투.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괜찮소, 아가씨. 얼굴이 창백하네. 수레를 몰던 노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네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그저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죠. 만약 노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에 다시 한번 몸서리쳤네요. 그 사내는 누구였소? 노인이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기름장수라고 했어요. 정배라는 사람이.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네요.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어요. 정배. 그 이름은 들어본 적 있소. 이 근방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지. 혼자 다니는 여인들을 노린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만 당한 일이 아니었던 거네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그에게 피해를 입었을까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죠. 그런 자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활개를 치다니.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지만 그를 막을 엄두를 내지 못하오. 권력 있는 이들과 결탁했다는 소문도 있고. 하긴 진실은 어찌됐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밤이 깊어갔어요. 수레는 천천히 길을 나아갔네요. 달빛에 의지해가는 길이라 속도가 더뎠지만 그래도 안전했어요. 나는 눈을 감고 민의 얼굴을 떠올렸죠. 그의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손길. 그 기억이 나를 지탱해 주었네요. 새벽녘,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노인은 나를 주막 앞에 내려주었네요. 여기서 쉬었다 가시오. 친정까지는 아직 하루 거리가 남았으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방을 얻어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미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병세는 더 나빠지지는 않았을까?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조여왔네요. 정배의 존재도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가 나를 쫓아올까봐 두려웠죠. 그날 밤 내 앞에 나타난 정배. 그를 생각하면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친정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 믿었죠.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섰어요. 마음은 이미 친정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골목에서 나오는데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낯익은 그림자가 휙 사라지는 듯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네요. 설마 정배가?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이제 친정까지는 반나절 거리예요. 정오가 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내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무거웠어요. 마침내 익숙한 마을 입구가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이었죠. 어린 시절 뛰놀던 나무, 물 깃던 우물, 모두 그대로였네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이곳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았죠. 수연아, 우리 딸이 왔구나. 멀리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나처럼 밭일을 하고 계셨나 봐요. 호미를 땅에 내려놓고 달려오시는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네요. 어머니.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모든 긴장이 풀렸어요. 며칠 동안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어머니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 손길이 내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네요. 어쩐 일이냐? 갑자기 혼자 찾아오다니. 민희는 괜찮니? 어머니의 질문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며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민의 병, 노파의 조언, 그리고 산길에서 만난 정배에 관한 이야기까지. 어머니의 얼굴이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정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죠. 그런 몹쓸 인간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런 어조는 처음 들었네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일어나 방구석에 있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것 봐라. 상자를 열자 작은 유리병이 보였습니다.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죠. 이건 예전에 약으로 쓰려고 잡아두었던 맹독성 뱀의 독이다. 내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쓰려고 했지만 결국 쓰지 못했지.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단호했네요. 이제 우리가 응징할 차례다. 처음엔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어머니는 정배를 처벌하려 한다는 거예요.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건. 수연아, 생각해봐. 그자가 얼마나 많은 여인들에게 상처를 주었겠니? 내가 아니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또 희생되었을 거야. 그리고 이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란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에서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네요. 노파의 말이 바로 이것을 의미했던 거야. 내가 친정에 와서 이 독을 찾고 그 악인을 처단해야 민희의 병도 나을 것이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그러나 산길에서의 공포가 다시 떠올랐죠. 정배의 눈빛, 그 거친 손길. 몸서리가 쳐졌어요. 그리고 노인의 말처럼 이미 많은 여인들이 그에게 해를 입었다면.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나는 계획을 세웠어요. 정배를 유인해 집으로 데려온 뒤 독이 든 술을 권하는 거죠.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민을 위해서라도 이 악몽 같은 상황을 끝내야 했네요. 수연아, 두렵지 않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솔직히 무서웠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죠. 네, 무서워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민도 살리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들이 희생될 거예요. 어머니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녀의 품에서 용기를 얻었죠. 함께하자, 수연아. 우리가 해낼 수 있어. 정배를 찾는 건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는 마을 장터 근처에서 기름을 팔고 있었죠. 날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네요. 이내 교활한 미소로 바뀌었지만요. 아니, 산길에서 만났던 아가씨가 아니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그를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계획대로 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만.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배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네요.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요? 네, 사실은. 우리 어머니께서 마을에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하시면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다고. 거짓말이 술술 나왔어요. 정배의 눈빛이 흔들렸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네요. 그럼 기꺼이 초대에 응하지요. 해가 저물 무렵 정배가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셨죠. 정배는 마치 귀한 손님처럼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네요. 그의 태도에 속이 뒤틀렸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어머니는 정배 앞에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았죠. 그는 흡족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네요.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 어머니가 특별한 술병을 꺼냈어요.
이 술은 귀한 약재로 만든 거예요. 몸에 아주 좋다고 하네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정배는 수상쩍다는 듯 술잔을 바라봤어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네요. 무슨 약재입니까? 산에서 나는 귀한 약초와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지요. 남자의 기운을 돋우는 데 좋다고 하네요. 어머니의 대답에 정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우리를 의심하지 않는 듯 했죠. 그럼에도 내 손은 떨리고 있었네요. 정말 이대로 해도 되는 걸까? 한 잔 마셔보시죠. 몸에 좋을 거예요. 어머니가 권했어요. 정배는 망설임 없이 술잔을 들었네요. 그 순간 민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산길에서의 공포도 함께. 그럼 감사히 마시겠소. 정배는 술잔을 단숨에 비웠어요. 그의 목젖이 오르내렸죠. 시간이 멈춘 듯 했네요. 방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처음엔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어요. 정배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네요. 먼저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웬일이지? 갑자기 몸이. 정배가 목을 움켜쥐었어요. 그의 눈이 커지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여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네요. 줘. 정배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곧 움직임이 멈췄죠. 가슴은 여전히 오르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네요. 어머니와 나는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일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죠. 마침내 정배의 숨이 완전히 멎었을 때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이제 됐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함이 느껴졌네요.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죽인 걸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어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진실을 말하자. 그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그에게 고통받았는지. 관아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놓을 거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와 나는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관아로 향했어요.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의 단단한 손길이 나를 지탱해 주었죠. 관아 앞에 서자 가슴이 더욱 쿵쾅거렸네요. 가자, 수연아. 두려워 말거라.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관리들이 우리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죠. 잠시 후 현감 어른이 나오셨어요. 무슨 일로 관아를 찾아오셨소? 현감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어머니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대감 어른,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산길에서 당한 일, 정배의 악행에 대한 소문, 그리고 어제 밤에 일어난 일까지. 현감은 잠자코 듣고 있었죠.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게 사실이요? 정배라는 자가 여러 여인들을 해쳤다는 말이요? 현감이 물었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죠. 네, 대감 어른. 제가 직접 당했고, 노인의 말로는 저 말고도 여럿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감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측근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죠. 측근은 급히 관아를 나갔어요. 두 분은 잠시 기다리시오.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해 보겠소. 우리는 마음 졸이며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죠. 점심때가 되자 측근이 돌아왔어요. 그는 현감에게 뭔가 말했고 현감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네요. 이번 일로 조사해보니 정배라는 자는 이미 여러 차례 여인들을 해쳤다는 소문이 있었소. 하지만 증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던 거요. 현감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나 현감이 말을 이었어요. 조사 결과 정배는 단순한 기름 장수가 아니라 산적 무리와 연결되어 있었소. 여인들을 납치해 팔아넘기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나왔소.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어요. 정배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두 분의 행동은 법으로는 죄가 되지만 그 상황을 고려하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겠소. 그리고 결과적으로 위험한 범죄자를 처단했으니. 현감은 잠시 침묵했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소.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오.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사히 풀려나는 거였네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눈가에 맺혔죠. 관할을 나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우리가 한 일은 옳았다. 하지만 생명을 빼앗았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란다. 이 무게는 평생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다.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도 있었죠. 친정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독사의 독과 여러 약초를 섞어 민을 위한 약을 만들어주셨죠. 이 약은 민이의 병을 치료할 거다. 노파가 내게 준 약초와 함께 쓰면 더욱 효과적일 거야.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어머니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씀하셨죠. 강해져라, 수연아. 내 앞에는 아직 많은 시련이 있을 테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평화로웠어요. 마음의 짐은 여전했지만 희망도 함께 있었죠. 민을 살릴 약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내 발걸음을 가볍게 했네요. 저녁 무렵 마침내 우리 마을이 보였어요. 멀리서 보이는 작은 집들, 그중 하나가 민과 내가 함께 살던 우리 집이었죠. 가슴이 뛰었어요. 민은 어떤 모습일까? 더 나빠지진 않았을까?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먼저 날 발견하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수연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우리 민이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몰라. 김씨 아주머니의 말에 놀랐어요. 민이 나를 기다렸다고요. 그럼 상태가 좀 나아진 걸까? 민 씨는 어떤가요? 많이 아픈가요? 김씨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죠. 내가 떠난 후로 신기하게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더라. 어제는 잠깐 일어나 앉기도 했어. 믿기지 않았어요. 내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었죠.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이 누워있는 방이 보였네요.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민 씨. 민은 눈을 감고 누워있었지만 내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선명했네요. 수연아.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민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돌아왔어요. 그리고 약도 가져왔어요. 서둘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약을 꺼냈어요. 노파가 준 약초도 함께 달여서 민에게 먹였죠. 민은 얌전히 약을 다 마셨어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았네요. 고마워, 수연아. 내가 없었다면 난. 민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민에게 매일 약을 먹였어요. 하루하루 그의 상태는 나아졌죠. 일주일이 지나자 민은 혼자서 앉을 수 있게 됐고, 보름이 지나자 방 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은 마치 병을 앓은 적이 없는 것처럼 건강해졌네요.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웃음소리도 커졌죠.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민이 내게 물었어요. 수연아, 친정에서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나아진 거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배에 관한 일을 민에게 말할 수 없었죠. 그는 내가 그런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면 너무 괴로워할 테니까요. 그저 어머니가 특별한 약을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반쪽짜리 대답이었지만 민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내 손을 꼭 잡더니 말했죠.
내가 내 곁에 있어 다행이야, 수연아.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나도 민이 살아있어 다행이었죠. 완전히 건강해진 민과 함께 나는 노파를 다시 찾아갔어요. 긴 여정 끝에 그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노파는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 문 앞에 서 있었네요. 돌아왔구나, 수연아. 그리고 건강해진 남편과 함께. 노파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를 안으로 초대했죠. 차를 마시며 내가 물었어요. 정말 독사 때문에 민이 나은 건가요? 노파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네요. 아니란다. 남편이 낳은 것은 내 지극정성 덕분이야. 의아했어요. 그럼 친정에 다녀오라고 한 이유는? 하지만 왜 친정에 가라고 하셨나요? 거기서 독사를. 노파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때론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만 한다. 내가 그 길에서 마주친 위험은 우연이 아니었단다. 그것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단을 내릴 때 내 영혼이 강해졌고 그 강한 영혼이 남편을 살린 거야. 노파의 말에 생각이 깊어졌어요. 정배와의 일, 어머니와 함께 내린 결단. 그 모든 것이 나를 변화시켰던 거죠. 세상의 모든 아내는 용감하단다.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강해지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난 더 이상 예전의 수연이 아니었어요. 더 강해진, 더 단단해진 수연이 되어 있었네요. 수연아, 무슨 생각 중이야? 민이 물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냥,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린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 안에 새로운 힘을 느끼며 민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